자, 그럼 바로 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신 종목 상담으로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귀에 쏙쏙 박히죠, 여러분. 이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유튜브까지 또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는 02-2000-4989, 문자는 샵 2034로 주시고요. 유튜브는 매일경제TV 라이브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종목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오늘 리가켄 바이오를 한번 사봤어요. 리가켄 바이오요? 너무 고점에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목표가가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목표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3천 원에 20%입니다. 네, 17만 3천 원에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성화준 매니저님 바로 연결해서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리가켄 바이오 매수한 좀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ABL 바이오가 상한가 두 번 치고 또 오늘도 그렇죠. 올라가길래 네. 옛날에는 리가켄 바이오가 더 비싼 바이오주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황이 역전됐으니까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좀 불안하네요, 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매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ABL 바이오에 대한 움직임은 어쨌든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됐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들을 봤을 때 면역항암제 관련 종목들이 키 맞추기로 시세 분출이 좀 일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장중에 계속 보면서도 걱정했던 게, 야, 이거 키 맞추기 함부로 따라 들어갔다가 이 관련 기업에 대한 실체가 들통나면 이거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는데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쭤본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나름 시세 분출 나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 맞추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게다가 리가켄 바이오도 뭐 내년에 향후 전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요즘 시장은요, 반도체 시장의 주도 섹터가 끝이 나면 이 수급이 한쪽 섹터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안 갔던 소외 종목들의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럼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이런 특정 종목 빼고는 순환매 돌면서 수급의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나중에 뭐 ADC에 대한 이 명약항암제에 대한 재료가 뭐 내후년에 뭐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좋은 이슈들은 있지만 지금 당장 이 ABL 바이오만큼이나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붙기는 어려운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리가켄 바이오도 면역항암제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나름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상황이 역전됐으니 따라가겠지라는 것보다는 그래 아니야? 그럼 난 다른 거 볼래 하고 순환매 장세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시장의 이 강세의 흐름을 가져갈 때는 웬만하면 시장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주도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고, 그 또한 내가 바닥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루에 바로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가켄 바이오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라 그러면 충분히 홀딩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건 그렇게까지 매매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은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지금 차트 흐름도 보게 되면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라운드 피겨, 그러니까 특정 가격대의 흐름만 잡아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저는 비중 절반 정도로 확실하게 좀 현금을 챙기시고, 앞서 제가 뭐 팩트시트에 대한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쪽으로 포트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 전략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또 전화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연결을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요. 솔룩스 첨단 소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6,200원이고요. 네. 25%요. 네, 16,200원에 25%. 현재가 보니까 지금 좀 수익권에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특히나 좀 고민이실까요? 아니요. 지금 10,470원, 16,200원입니다. 네, 매수가는 16,200원. 제가 또 현재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종목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이게 오래됐는데 금액이 안 올라요. 안 올라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고민이시다.
네, 샀는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매수가가 좀 언제 올려나 뭐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네, 그럼 또 백인현 매니저님께 연결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봐야 되나요? 어떡하나요? 일단 지금 현재 그 매수가를 보게 되면 작년 7월 이전부터 매수를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1, 2년 정도는 보유하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동박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산업 전반적인 산업을 끌어올릴 만큼 늘어나고 있지는 못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AI 기판용 동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개인적으로는 기한 기다리신 거 한 1, 2년 정도 기다리신 거 조금 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때를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지금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파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중이 25%면 아마 처음에 매수하셨다가 물타기를 계속 하셨던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비중만 조금 줄이면서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코스피 지수도 4,000포인트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코스닥은 지금 900포인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비중이 25%가 있어버리면 나중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올라갔을 때 포모 현상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도 지금 보게 되면 특징적인 점은 배터리 셀 업체들, 뭐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양극재랑 음극재, 특히 양극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뭐 LNF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동박 관련 종목들은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도 약간 소외받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오늘처럼 꺾이게 되면 솔루스 첨단 소재도 향후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조금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쉽게 종목을 선별하기 좀 어려우시면 코스닥 레버리지 ETF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ETF를 매수하신다라면 향후에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5,000포인트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 적어도 지수보다는 지금 전화 주신 분의 계좌가 2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비중을 좀 덜어내셔가지고 지수 추종 ETF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기존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른 쪽으로 분산을 해보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분 연결을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에코프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입니다. 네, 에코프로 2차 전지주입니다. 9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비중은 10%인 상황. 와, 성화준 매니저님 어떻게 또 가야 할까요, 전략을?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또 금요일 저녁에 또 에코프로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는 슬슬 2차 전지 시장에 발을 디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서 백현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전만큼 기대하기는 어렵죠. 시장 자체가. 그럼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ESS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는 워낙에 배터리 단가 차이가 있었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에 참 많이 치중되는 분위기였는데, 워낙에 중국형 배터리에 저가 정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ESS 배터리 가격이 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들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핵심 종목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예요. 거기다 에코프로 BM도 같이 포함될 거고, 삼성 SDI, LG 솔루션, 이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ESS 시장에서 한 자리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94,000원대 갖고 계시다라고 하셔서 이걸로 걱정을 하시거나 최근에 2차 전지가 갈 듯 말 듯 안 가요,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다. 저는 본격적으로 연말부터는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이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 수 있고, 순환매가 돈다라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부터 끌어올릴 텐데,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재, NCA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네가
제가 최근에 이 리포트를 보니까 ESS 시장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 배터리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확장기지만 이게 나중에 정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ESS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저는 주가에 반영되려면 이제부터가 본격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94,000원 저는 충분히 갖고 계셔도 좋다라고 보이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난 성화준 매니저가 얘기했으니까 더 담아야지 해서 20% 30% 담는다?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향후 전망은 좋지만 아직까지 순환매 장세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 에코프로도 본다라고 했을 땐 지금 한 89,000원, 85,000원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되면서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보여야 나름대로 또 그에 대한 시세가 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현재 비중 그대로 홀딩하시고 지켜보셨다가 연말에 시장에 대한 흐름들, 수급들을 다시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홀딩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지금 비중을 좀 유지하면서 또 가지고 가시면서 상승을 기다려보면 어떨까 전략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삼성전기인데요.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5만 원인데요. 15만 원이고 비중은 20%, 몇 퍼센트? 20%. 네, 15만 원 20%인데요. 매수하셔서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또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 백인현 매니저님 연결해서 한번 좀 상담을 도와드려 볼게요. 매니저님 네. 위로 좀 더 봐도 될까요? 일단 뭐 사실 이제 삼성전기 지금 업황 자체 특히 이제 MLCC랑 유리기판 쪽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업체인데 메인 매출은 이제 MLCC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업황은 MLCC 업황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뭐 MLCC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 IT 디바이스 기기 내에서 전기를 축적했다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전기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LCC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IT 디바이스 기기라든지 다양한 IT 기기가 많이 팔렸을 때 MLCC 매출이 늘어나고요. 최근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 때문에 잘 팔리면서 삼성전기가 좀 업사이드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MLCC 업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유리기판 말씀을 드리자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라스틱 기판이 유리기판으로 대체되면서 뭐 발열이라든지 플라스틱 기판의 힘 현상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유리기판으로 대체된다라고 봤을 때 유리기판 상용화 시점이 2027년부터 한 202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SKC가 제일 빨랐는데 삼성전기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많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유리기판 모멘텀도 있다. 지금은 MLCC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유리기판 이슈가 다시 한번 더 부각되면서 삼성전기의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오늘 주가가 좀 빠졌죠. 걱정이 되실 텐데 지금 15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수익이 그래도 한 20% 이상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지금 오늘 빠졌다고 해가지고 겁먹고 매도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라면 20만 원 수준까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쯤에서는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업황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기를 굳이 좀 줄이고 싶다라면 비중만 좀 줄여 놓으시고 굳이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만 원 부근에서 지지해 주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보유 여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상담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가 좀 하나 들어와 있어서 받아보겠습니다. 8302님께서 주셨고요. 종목명 HJ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29,127원이고요. 비중은 29%로 가지고 계시네요. 성화준 매니저님 연결해서 네. 상담을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HJ중공업이라는 종목 자체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전화 연결했으면 제가 이제 따끔하게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사실 HJ중공업은요. 제가 이 시간대 여러분들 만나뵐 때에도 7,500원, 8,000원대에서부터 잡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은 방산하고 무조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HJ중공업이 갖고 있는 MRO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군함에 대한 이 사업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 높이고 34,000원까지 갔을 때는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해당 기업의 밸류가 일부 고평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라고 사인을 드렸는데 지금 매수하신 게 29,000원대라고 하시면 아마 지금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다행이다라고 제가 살짝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트시트 관련된 재료 한번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이 일반 상승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군함이라든가 이런 주요 선박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HA중공업에 대한 이 솔루션이 합쳐진다라 그러면 저는 추가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흐름들, 특히나 HA중공업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등을 저는 또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까지의 HA중공업의 파동은 일시적으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사업 수주를 따냈다거나 MRO 사업이 뭔가 미국과 협력된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기대감에 1차 파동이 나왔다라 그러면 이제는 팩트시트 공개했고 실제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HA중공업이 그 미국과의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에 대한 재료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일시적으로 섹터의 흐름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저는 비중을 과감하게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조선주 쪽에서는요. 사실 지금은 조선 빅3, 3, 4 아니고서는 차라리 아예 기자재 쪽이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지금 위치는 조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매수가 이상으로 추가적인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에는 시장의 수주의 역할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계속해서 좀 시장의 뉴스들을 추적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J중공업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혼나실까봐 문자로 주신 게 아닌가 그러실 수 있을 것 이런 같아요. 생각도 네. 들고요. 네, 이렇게 전화 외에도 문자와 유튜브로도 여러분 종목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89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로는 매일경제TV 라이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화준 매니저님 상담 이어봤고요. 다음 바로 또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610님이 보내주셨어요.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 88,000원이고요. 비중은 10%인 상황에서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질문을 주셨네요. 백인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오늘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랑 보통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동조화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의 특징적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잘 움직였던 종목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잘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을 만드는 액추에이터 기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로보티지라든지 뭐 SPG라든지 그런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잘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약간 협동 로봇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를 매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로봇 산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로봇 관련 종목들 누가 실적 보고 매수하지는 않잖아요. 실적 보고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대형주 위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중에서는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 종목들을 한 번씩 튈 때 가장 잘 움직이는 것처럼 기관 외국인 수급을 끌어당기면서 마찬가지로 협동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같은 맥락으로 본다라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협동 로봇 쪽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거의 탑5급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비중을 여기서 10% 가지고 있는데 더 태우지는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조금 더 탄력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를 하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745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는 43,000원이고 비중은 15%. 자, 한미약품은 잘 가는데 지주사라 한계가 있는지 오래 보유 중인데 언제 매도해야 할지 그 시기를 알고 싶다고
물어보시네요. 성하준 매니저님, 네. 매도 시기 어떻게 잡아볼까요? 뭐 사실 이 한미사이언스를 이 매수하시기 전에 우리 용호상과 함께 했으면 한미약품 함께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갖고 계시니까. 근데 이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이슈들을요, 한미약품하고 무조건 연결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중 그 대주주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들, 지주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지주사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자회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쌓여서 시차가 좀 있어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 반영되는 특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라고 해서 최근에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지주사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실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기에는 갖고 있는 한미약품과는 조금 다른 종목이에요. 자회사는 조금 더 다른 종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뭐 매출과 영업이익도 나름대로 호실적 발표하면서 선방을 해내고 있죠. 뭐 이런 재료들이 수시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결국엔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치를 받아먹고 사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려면 첫 번째는 한미약품이 뭔가 확실하게 눈에 띌 만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라든가 뭔가 더 큰 모멘텀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미약품이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만큼 그 시세가 또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 누가 있을까? 아,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러면서 그 수급이 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흐름이 잘 나온다. 근데 얘는 왜 안 움직일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시점이 이제 반등하기 준비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쳐하는 시간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실적과 신약에 대한 모멘텀, 저는 충분히 한미사이언스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최근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시장 확장을 좀 계속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에 대한 호재까지도 조금 더 깊게 반영된다를 그러면 저는 지금 이치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차트 흐름도 놓고 봤을 때는 추세 이탈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물밀듯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한 차례 반응만 나왔던 자리다 보니까 이전에 붙었던 거래량의 흐름들을 추세선 따라서 그대로 우상향,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긴 오버를 본다라 그러면 직전의 고점이었던 52,000원에서 라운드 피겨 가격대인 한 51,000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님 수익 내고 나오셔야 할 텐데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제시를 해주셨네요. 51,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또 문자 상담 들어와서요.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826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 매수가는 29만 3천원이고요. 비중은 20%인 상황. 자, 백인현 매니저님, 뭐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져가도 되시는데 이 종목을 비중 20%씩이나 실을 만큼 좋은 종목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꾸준히 잘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예전에는 관세가 FTA 체결 국가라서 관세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호 관세가 품목별 관세가 15% 이제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보다는 좀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업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 들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북미 매출 쪽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컬 AI 관련 수혜주라도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구동계 부품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모멘텀에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상담 신청하신 분께서는 이제 매수가를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잘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특별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비중만 조금 줄여가지고 조금 더 탄력적인 섹터로 옮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추정 ETF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12월 달부터 좀 수혜가 부각되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그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는 게 조금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이서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좀 상담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용호상박 멤버시고 성하준 매니저님은 11월 종목 수익률 1위 지금 기록하고 계신 분이고요.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익률 우승 2번이나 차지하셨던 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상담이 계속해서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하준 매니저님 팬분도 또 전화를 주셨는데 네. 그만큼 핫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저희 상담 어떻게 신청하는지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릴게요. 전화,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 있고요. 전화는 02-2000-4989, 문자는 샵 2034로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매일경제TV 라이브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추가로 궁금하신 포인트가 있다면 또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해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자 하는 저의 마음. 자, 다음. 2214님의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HMM이고요. 매수가는 21,000원이고요. 비중은 22%입니다. 같이 남겨주신 코멘트가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총선 영향주라 샀는데 지지부진합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내용인데 네. 이게 또 모멘텀이 사라졌을까 봐 약간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약간 좀 혼나셔야 되는 분들이 문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전혀 못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 쓴소리이긴 한데 지금 HMM을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운업계를. 왜냐면요. 아시겠지만 우리 최근까지 오늘까지도 시장 흔들었던 게 관세예요. 관세를 때린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해외로 보내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내가 보내야 되는 수출 품목들을 팔지 않고 조금은 좀 줄여가면서 또 나름대로 물동에 대한 조정을 좀 하는 그런 구간인데 그 시즌에 맞물려서 해운주를 담는다? 물론 HMM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데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빠르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HMM의 실적도 조금 아쉬워요. 영업이익이 80%나 급감한 수준이 나왔는데 사실 3분기가 원래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4분기가 쇼핑의 성수기예요. 근데 이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을 미리 담습니다. 그럼 그게 실적으로 인식되는 기간이 3분기여야 되거든요. 그럼 3분기 실적이 나름 잘 나왔어야 그래도 쇼핑 축제라든가 뭐 전 세계 수출에 대한 데이터들이 호황을 띠겠구나 할 텐데 3분기 실적 자체도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때문이었다? 관세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해운업계가 뭔가 물동량이 감소하고 그럼 운임비 떨어질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호재가 전혀 반영될 게 없는데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HMM을 주워갈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겨주신 말씀 보니까 총선 관련주 말씀하시는데 2026년 총선거까지 기다리실 거 아니면 이 종목을 매수하지 말으셨어야 돼요. 그 전까지 뭐 이 정책 테마주에 대한 흐름들을 기대하시는 거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근접해서 사셨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이전 총선거 때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거나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이실 텐데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에 대한 해운업계를 묶어가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나.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반응 주지 못할 이 해운업계 HMM을 계속 들고 가시기보다는 비중 조금 조절하셔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이 기회비용을 살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진 말고 비중 조절만 좀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 매수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한도 끝도 없이 뭐 25,000, 26,000원 막 고점에 있었으면 제가 눈물을 머금고 던지세요라고 할 텐데 지금 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가격대라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 정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 눌러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 기술적 반등 활용하셔서 비중 조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락장에 따른 지금 현재가 상황인 것 같으니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노려보도록 하고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집에서 제가 나가고 나서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 그랬는데 99,700원에 내 비중을 5% 담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까 또 방송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매수가 99,700원에서 잡으셨고 비중은 5%인 상황이네요.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삼성전자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매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 수준이 뭐 역사적 이제 PBR 평균 수준이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목표 PBR을 한 1.7배 정도까지 잡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11만 원대 이상으로 보시는 이제 PBR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PBR 1.7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저는 올라간다라고 봐요. 지금 비중 5%면 잘 매수하셨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추가해가지고 비중 10% 채워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근거는 물론 이제 HBM4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겠지만 삼성전자 HBM4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이제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3 12단을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발열 이슈도 하나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HBM4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HBM4 성능도 꽤 잘 나오고 있고 수율도 많이 잡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는 일단 10만 원 언더에서는 그대로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만 원대 매수하는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10만 원 언더에서는 편하게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된다. 대신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을 실어가지고 평단가만 좀 낮춰주신다라면 무난하게 수익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10만 전자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99,700원, 10만 원 아래에서 그래도 들어갔다는 점에서 일단 뭐 비중 5% 유지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들리실까요?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하이닉스인데요. 네, 하이닉스 매수가와 비중은요? 62만 6천 원에 비중은 어떻게 42%. 되실까요? 38%요? 42%. 42%요. 예. 62만 2천 원에 네. 네, 42%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성화준 매니저님 연결해서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전자 나왔고 네. 이제 닉스가 나왔네요. 오늘 뭐 두 종목 많이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밀렸다 보니까 궁금하실 네. 텐데 그러니까 좀 혼나야 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이 가격대에 들어가는 게 쉬운 가격대가 아닌데 앞서 백인현 매니저님 상담 때도 삼성전자 9만 원대도 그렇고 SK하이닉스 저는 60만 원대도 사실 조금 위험한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한번 믿자. 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맨 처음에도 이제 시황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에 이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세론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 그러면 설비 투자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하는 구간이 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SK하이닉스를 62만 4천 원대에다가 비중을 40% 넘게 가지고 계신다라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님 한정 이 42%, 40%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내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가 다른 종목을 아예 못 건드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손이 떨릴 정도다라고 하시면 저는 다음 주에 시장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시장 반등 나오면 반응할 수 있는 종목 두 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럼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에 의해서 반등 나온다라 그러면 비중 절반 눈 감고 덜어내세요. 당연히 손절 매도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대응하는 게 나는 괜찮고 나는 42% 비중 괜찮습니다. 전망만 좋다면요 저는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역시나 HBM4라든가 그 이후에 나오는 소캠이라든가 관련된 주요 이 차세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단연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힘들다. 저는 시장 반등의 비중 절반 손절하시고 나는 괜찮다. 중장기 흐름 봐도 좋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홀딩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꼼꼼하게 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비중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다음 주 반등 나왔을 때 그래도 좀 사익 실현하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나마이크론요. 또 반도체주가 나왔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28,400원에 14%요. 28,400원에 14% 비중이십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하나마이크론 전략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28,400원에 이제 비중 14% 실으셨으면 지금 손실이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많이 올라가고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업황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 근데 단기간에는 이제 9월달부터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은 거는 많이 조정받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수한 시점이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하셔가지고 손실폭이 좀 있으실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월요일장 만약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으로 추가적인 매물이 나온다라면 하나마이크론 또 추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뭐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반등할 텐데 그때 이제 같이 하나마이크론도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시장에서는 반도체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하나마이크론이 바로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기간 순매수가 9월 달부터 한 2달 이상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탈하긴 했지만 지난 10월 달에는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마무리한다라면 하나마이크론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다음에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까지 오시면 비중만 조금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사실 이제 좋은 종목을 비중 실어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종목을 누구보다 좀 저렴하게 매수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마이크론은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는 비중만 조금 줄여놓고 나중에 다시 주가가 빠졌을 때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현금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나중에 SK하이닉스가 반등 줄 때 그때 조금 더 물타가지고 조금 더 추가 매수해 하셔가지고 평단가만 조금 낮춰주신다면 매수가까지는 좀 무난하게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입니다. 또 SK하이닉스와 묶어서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담 어떻게 하시는지 신청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4989로 주시고요.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는 매일경제TV 라이브 검색하고 들어오셔서요.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그 포인트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세 종목을 바로 이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을 하나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디가 영어로 가득 차 있는데 윤호최님, 8758님이십니다. 로보티즈 종목이고요. 22만 2천 원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 같은 경우에는 80%. 이분도 그 혼나실까봐 또 댓글로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코멘트도 같이 남겨주셨어요. 수요일에 매수했는데 내가 미쳤지. 비중을 80%를 실어가지고 혼날까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주가가 버텨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AI 반도체에서 하드웨어로 가면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봇 시장에서 이 로보티즈가 갖고 있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재료가 너무나도 좋고 지금 실제로도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주요 글로벌 기업사들 한테 납품한다라는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뭐냐면 실적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한 부분들이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납품에 대한 모멘텀 사실 로봇주들이 지금 실적이 발언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로보티즈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적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로보티즈가 크게 뛸 수 있었던 퀀텀 점프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약간 미끄러진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로보티즈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전부 다 쉬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일부 로보티즈와 비교해서 뭐 일부 종목들도 사실 반도체 소부장주 쉬면서 전부 다 일제히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 그랬을 때 로봇주들 중에서 가장 1번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은 로보티즈. 두 번째로 간다 그러면 저는 레인보우. 세 번째
번째로 간다 그러면 SPG 이런 식으로 좀 잡아간다라 그랬을 때는 로보티즈는 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재료가 조금 어제죠. 실적에 대한 재료가 조금 아쉽게 흘러나오긴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쇼크를 주가에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일단은 비중 80%가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홀딩 하셔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지수 흐름에서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야 이제 본전이네 80%막 1, 2%만 가도 막 수익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눈 돌지 마시고 과감하게 절반 정도 빼세요. 그리고 다시 조정 나오면 그때 다시 담으시면 되니까 일단은 매수가 부근까지 기술적 반등 나온다. 비중 절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기회를 또 노리셔라. 로보티지에 대한 펀더멘탈은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비중 80%가 엄청 크다는 걸 알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네, 또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축소하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 전화 연결돼 있네요. 들어온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센트리온이요. 비중 30%요. 20만 원에. 바로 매수가 비중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제약바이오주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죠, 백인엽 매니저님. 네.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 20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비중 30%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잘 매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매수 타이밍이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아쉽지만 잘 매수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고가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셀트리온이 최근까지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진펜트라, 기대를 모았던 진펜트라 매출이 생각보다 못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제 셀트리온 측에서는 진펜트라 매출을 뭐 1조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많이 모자랐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못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들도 부각되다 보니까 셀트리온까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셀트리온이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대장주에서 약간 멀어져 있죠. 근데 셀트리온까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시대가 왔다. 바이오 타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해서 자사주를 이제 적극적으로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뭐 최근 실적도 이제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진펜트라만 조금만 올라준다라면 셀트리온은 괜찮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빠졌지만 최근 이제 오늘 빼고 최근 한 3, 4거래일 정도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잘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팔았어도 조금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새로운 이제 바이오 대장주로 부각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제 신규로 또 셀트리온 들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금식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적금식으로 매달 꾸준히 매수하신다라면 뭐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쯤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뭐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법한 종목이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또 종목 고민에 대해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는 이번에는 또 문자가 들어와 있어서 문자 상담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74님이 연락을 주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는 85,000원, 비중은 50%로 가지고 계시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고민이 있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뭐 계속 가져가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매니저님? 무조건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원전의 효자 종목이에요. 게다가 특히나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이 팩트시트 관련된 재료들이 지금 당장은 조선이라든가 품목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긴 한데 이게 우리가 마누가 프로젝트라 그러죠. 이 원전에 대한 협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요 시간대 항상 여러분들을 이제 평일에 만나 뵙게 되면 말씀드렸던 게 이 미국과의 원전 산업의 협력에 있어서 우리 K원전의 기술력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 중에서 가장 1번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무래도 매수하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바로 반응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생각보다 원전주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게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10만 원 선도 넘겨서 10만 1,000원, 10만 2,000원까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중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에 대한 모멘텀은 뭐 미국과의 이 원전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고, 최근에 가스터빈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꾸준하게 붙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이것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핵을 원료로, 그러니까 원자력을 원료로 잠수함을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연료를 계속 넣어줄 필요가 없고 한 번 넣으면 계속해서 그거를 재사용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각이 되는 건데, 그에 대한 기술과 핵심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누가 갖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까지 시장에 점차 부각이 된다? 그럼 충분히 반응 나온다. 근데 오늘은 반응이 안 나왔어요. 팩트시트 공개됐는데 원전주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관심받지 못한 것뿐이고, 시차를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원전주도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있고 중동도 있고 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선 단연 두산에너빌리티가 강력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겠죠. 뭐 핵잠, 핵연료 추진 잠수함인데 네. 여기에다가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 시차 두고 반응 나올 거니까 계속 가지고 계셔라라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뭐 나오는 종목들 보면 기본적으로 업종들이 다 나오는 업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로봇주, 바이오, 반도체, 원전 나오고 있는데 다음 종목 바로 한번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두 분의 매니저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자, 오늘 예. 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기아요. 기아요. 네, 매수가는요? 11만 8,300원에 10%요. 네, 11만 8,300원의 비중은 10%. 10%라고 하십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연결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어떻게 보세요, 매니저님? 일단 뭐 매수 가격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뭐 현대차나 기아 우리가 봤을 때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실 때는 사실 우리 국내 내수 시장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를 볼 때 향후 실적이 업사이드가 나오는지를 볼 때는 매월 단위로 발표가 되는 미국 자동차 판매량을 보셔야 됩니다. 뭐 최근까지는 이제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괜찮았단 말이죠. 특히 이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기아나 현대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대로 비중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관세 부분이죠. 원래는 우리나라가 관세를 부과받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15%를 부과받게 되었거든요. 대신 어느 정도 환율에서 조금 상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수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율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수혜를 받거든요. 관세 이슈는 있겠지만 원달러율이 지금 1,400원 중반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환율 부분에서 조금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아나 뭐 현대차 마찬가지로 업황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하는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기아나 현대차 다 좋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아나 현대차의 업사이드 역량을 봤을 때 바닥에 있을 때는 업사이드가 높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업사이드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바이오나 뭐 조선보다는 조금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조선 비중을 바이오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편인데, 지금은 뭐 기아나 뭐 다른 섹터들도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섹터 쪽으로 속도감 있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오 쪽으로 나중에는 조금 옮기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코덱스 레버리지 ETF, 지수 추종 ETF 쪽으로 좀 옮기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수 추종 ETF로 옮길 것이라면 코스닥을 추종하는 ETF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 추종하는 ETF로 간다면 코스닥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뭐 기아 홀딩은 해보지만 현재 또 주도하는 업종, 앞으로 속도감 있게 갈 업종을 생각해봤을 때 바이오 쪽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전략도 함께 좀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또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 마침 또 저희 성화준 매니저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인데 매수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5천 원이요. 네, 14만 5천 원이고 비중은요? 20%. 네, 비중 20%. 매니저님이 또 꼼꼼하게 잘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네, 감사합니다. 성화준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일단은 많으세요.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좋은 종목 사셨어요. 그죠? 아이,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제 14만 5천 원대 매수하셨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이 2분기 실적 쇼크 맞고 떨어지기 이전에 고점에서 매수하셨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조정장이 나왔을 때 내가 진짜 이 종목에 대한 신뢰라든가 확신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실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모레퍼시픽이 맞았던 2분기의 실적 쇼크에 대한 재료는 잘 팔았어요. 실적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눈높이가 너무 높았어요. 당시에 이제 K뷰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좋았고 아모레퍼시픽이 APR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워낙에 이 대장주 1번 기업으로서 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라 사실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게 사실이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나름의 또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완만하게 추세를 좀 돌려 세우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들이 야금야금 또 붙어주면서 이 K뷰티 대장주로서 아모레퍼시픽을 다시 올려놓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도 결국엔 실적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실적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또 호재가 들리는 게 중국 법인의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인기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팔고 있었던 이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의 소비가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중국 법인에 대한 판매가 저하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쇼크를 받았던 건데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법인의 실적이 안 좋아? 그럼 나도 빠르게 다른 데 가야겠다. 북미, 유럽, 뭐 다른 데, 중동.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제품들 유럽이라든가 중동 시장 이런 고급 이 브랜드로서 백화점에 입점돼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다변화를 한 이 전략이 아모레퍼시픽이 맞아 떨어졌다 보니까 이번 3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그래도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 중동 시장에서 잘 팔았는데 여기에 원래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 많은 매출을 띄웠던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빛을 본다? 이건 시너지 터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줄곧 얘기하는 게 아모레퍼시픽은 지금도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리고 K뷰티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북미 시장에 판매할 때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일부분 해소가 됐다라는 점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수출주에 대한 모멘텀들은 저는 좀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달러가 1,470원까지 가면서 고환율이 계속됐다라는 부분들도 이 K뷰티 수출주에 대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4분기 그 내년까지도 실적 전망을 본다? 저는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뭐 비중이 좀 부담됩니다 하시면 그대로 홀딩을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제가 현금이 조금 있는데 조금 더 담아도 될까요? 전 더 담으셔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4분기가 쇼핑 성수기예요. 그럼 그 실적 반영되면 언제입니까? 1분기, 2분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보신다라고 그랬을 때는 저는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그 이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가 온다. 이렇게 보고 한번 좀 홀딩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블랙 프라이데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 소비 시즌 이럴 때 또 K뷰티가 잘 가줄 수 있거든요. 수출 실적도 늘 탄탄하게 나와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다가 미보유자라면 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 장이 안 좋고 또 이 상담의 달인분들이 나오셔서 그런지 계속해서 정말 많이들 관심을 주고 계신데요. 다들 불금을 너무 알차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내가 들어갔더니 빠진다. 이 종목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지지부진한데 언제 나와야 될까요? 이런 모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신청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로는 02-2000-4989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고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 참여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간단하게 궁금한 점 코멘트까지 달아주시면 저희가 명쾌하게 해결을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성화준 매니저님께서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아모레퍼시픽 좀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6990님 네이버고요. 매수가는 27만 5,600원. 비중은 13%로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일단 손실권인데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이 종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가보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내외로 이제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AI 버블 이슈랑 같이 맞물리면서 조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잘 버텼는데 오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많이 밀리니까 네이버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 시에 추가적인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비중이 10% 넘게 가지고 있으시니까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그대로 있는 비중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한국에 깐부회동 와가지고 깐부회동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 26만 장 AI 칩을 판매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가 5만 장 가져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각각 5만 장씩 이렇게 가져가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에 한 6만 장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네이버는 우리 국내 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AI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를 보유하실 때는 뭐 글로벌 AI 산업 시장이 자체적으로 이제 끝날지 안 끝날지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너도 나도 이제 선제적으로 대규모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누구 하나 멈추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이제 AI 버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느 국가도 AI 투자를 늦출 수는 없다, 멈출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AI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네이버는 향후에도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26만 장 받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은 엔비디아 AI 칩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 한 3위 정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는 향후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지금 AI 버블 이슈 때문에 약간 눌려 있으니까 조금만 기간 조정을 거치시면 뭐 다시 한번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엔비디아의 GPU 칩을 가진 기업들, 국가들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네이버, 일단 지금은 꾹 참고 기다리시면서 좀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얘기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또 이어서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7843님이 연락을 주셨고요. ABL 바이오 매수가는 10만 원에 잡으셨고 비중이 지금 50%인 상황인데 와 이게 워낙 큰 게 터져가지고 네. ABL 바이오 10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늘 제가 자꾸 혼낸다 그래서 저를 혼내려고 하시는 건지 종목이 되게 난처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ABL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 어쨌든 기술이자에 대한 이슈 너무 좋죠. 어쨌든 제약 바이오 시장에 이 바람을 확실하게 불어줄 수 있었던 이 기술이자에 대한 모멘텀. 역시나 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매년 이 4분기에는 이 기술이자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게 잡혔던 시즌이라서 이번에는 ABL 바이오가 대장으로서 흐름을 만들어낸 건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일랄리랑 지분 투자까지 이슈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까지 합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고 뭐 기술이라든가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까지 더 열어놓고 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 멀리 본다라 그러면 ABL 바이오도 뭐 단기 조정이 나와도 또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기술이자에 대한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실적으로 인식되는 구간까지 고려한다라 그러면 더 멀리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거,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라는 점. 그러면 단기간에는 이게 또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에 대한 쇼크를 대비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비중이 50% 정도 된다라 그러시면 이제는 그냥 맘 놓고 현금화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눌림에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좌에 찍혀 있는 실현손익 금액은 여러분들 돈이 아니에요. 가상머니지. 그걸 내가 실제로 익절을 하고 인출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진짜 내 돈이 되는 거니까 현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ABL 바이오 저는 과감하게 좀 익절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흐름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열변을 토하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럼 백인엽 매니저님에게 들어온 문자입니다. 또 마지막 종목인데 3410님이 코스모 신소재가 궁금하시다고 매수를 17만 원대에 하셨고요. 비중을 지금 20%로 가지고 계신 상황 속에서 1년 넘게 보유 중입니다. 라고 오셨어요. 계속 보유하나요? 1년 됐으니까 이제 좀 나올까요? 네. 일단 2024년 초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7만 원이면 거의 이제 많이 빠지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굳이 손절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다행히도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외에도 MLCC 이형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1위 업체거든요. 근데 MLC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삼성전기 설명을 드릴 때 삼성전기랑 삼화콘덴서 같은 기업이 우리 국내 대표적인 MLCC 관련 기업인데 MLCC 업황이 괜찮아요. 그래서 MLCC 이형 필름 매출이 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빠지긴 했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이 한 번씩 올라갈 때 양극재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이 지금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요거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신다라면 어차피 전기차 캐즘도 결국에는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치고 간다라고 봤을 때 코스모 신소재 지금보다 높은 주가로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까지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오늘 정말 많은 도움 받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자, 조금 더 가까이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또 저희 두 분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죠.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성화준 매니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원래 보통은 이 시간대 여러분들 만나 뵙고 나면 공개 방송 통해서 또 못다한 이야기들 풀어드리는데 오늘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말 맞이하시라고 오늘 끝나고 공개 방송은 없고요. 내일 공개 방송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링크를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성화준 치시면 저 딱 나옵니다. 네이버 밴드 입장하셔서 기다리셨다가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한미 팩트시트에 대한 수혜주들 제가 싹 다 분석해 놨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풀어드리면 다음 주부터 아주 또 신나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흐름들을 이번 주에 맞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화준 매니저님. 의리 있게 또 오늘 상담 받으신 분들이라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또 백인은 매니저님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40분 장마감 이후에 항상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쪽은 바이오 섹터입니다. 뭐 인투셀부터 시작해서 G2G 바이오 등 바이오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오후 2시 원래는 제가 일요일날 오후 5시에 무료 방송하는데 내일은 토요일날 이제 이번 주말은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후 2시에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꼭 매수해야 될 만한 바이오 유망주 탑3 종목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오후 2시에 백인연 매니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신청했는데 못 들어오셨다, 바이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또 백인연 매니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용호상박 티셔츠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오늘 또 이렇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데요. 자, 이렇게 매니저님들과 함께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신통한 종목 상담 사주팔자 보러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직 2부도 남아 있습니다. 2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